여러분, 우리 삶에는 차마 쉽게 꺼내놓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마치 가슴 한가운데 보이지 않는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우리를 짓누르는 아픔.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고요한 고통, 바로 가족과의 단절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할 존재가 가장 큰 상처의 근원이 될 때 그 경험은 깊은 수치심과 고립감, 그리고 혼란을 동반합니다. 특히 효와 정의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뿌리 깊게 자리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과의 단절을 겪는다는 것이 개인의 실패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마치 나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오늘 이야기는 미국의 저명한 연구가이자 작가인 브레네 브라운의 통찰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녀는 수치심, 취약성, 그리고 온전한 삶에 대해 연구하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연구를 빌려 우리는 이 침묵의 고통을 따뜻한 공감과 정직함, 그리고 용기로 마주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아픔을 조명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떼어야만 했던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하나의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와 함께 가장 깊은 단절 속에서도 온전히 자신으로 살아갈 힘을 발견하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주제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족과의 단절이라는 고통은 대부분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요란하게 터져나오는 아픔이 아니라 가슴 속에 조용히 웅크린 채 묵직하고 꾸준하게 존재하는 고통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당사자의 내면은 시시각각 그 무게에 짓눌립니다.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이야말로 진정한 연결과 용기, 그리고 삶의 의미가 태어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취약성이란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뜻합니다. 가족과의 단절이라는 고통은 바로 이 취약성을 똑바로 마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수치심도, 어떤 방어적인 갑옷도 없이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낭만적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켜야 한다고 배우죠. 그렇기에 가족 안에서 사랑이 부재하거나 혹은 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경계를 그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면 그 슬픔은 사회가 보내는 무언의 압박감과 뒤섞여 몇 배로 커집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선 안 돼 라는 세상의 목소리는 단절을 겪는 이에게 이렇게 번역됩니다. 나에게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야.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약함이 아닌 진실 말하기로서의 취약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단절이라는 맥락에서 취약해진다는 것은 이렇게 인정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아프다. 나는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상실감에 나는 지금 슬퍼하고 있다. 이는 깔끔한 결말이나 희망적인 해피엔딩이 없는 이야기일지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브레네 브라운의 연구는 취약성이 아무에게나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거나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느껴야 마땅할까 하는 외부의 시선을 거두고 자신의 진실한 감정이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허락하는 것입니다.
단절의 경험 속에서 이는 슬픔, 분노, 좌절, 수치심, 그리고 어쩌면 안도감과 같은 복잡한 감정들과 온전히 마주 앉아 그 감정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나는 지금 슬프구나. 그리고 동시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구나.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명명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혁명적인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나는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감정을 느낄 권리가 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화해나 외부의 인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내면의 명확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여정을 특히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수치심입니다. 브레네 브라운은 수치심을 나는 사랑받고 소속될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강렬하고 고통스러운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수치심은 비밀과 침묵, 그리고 판단이라는 세 가지 조건 속에서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는 가족과의 단절을 겪는 많은 이들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요소들입니다. 가족과 연을 끄는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냥 잘 해결해 볼 수 없었어? 그래도 가족이잖아. 이런 질문들은 관계 속에서 겪어야 했던 복잡한 트라우마를 무시하고 결국 떠나거나 멀어진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반응들 앞에서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아름다운 가족 서사에 들어맞지 않더라도 나의 진실을 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향해 부드럽고 다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해야만 했던 일을 했다. 나는 어려운 선택을 내렸고 이 길 위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고통을 마주하는 것은 우리를 더 큰 상처에 노출시킬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아픔을 느끼도록 허락하고 상처받았음을 인정하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죠. 하지만 브레네 브라운의 연구는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취약성을 외면할 때 우리는 고통뿐만 아니라 기쁨, 연결, 의미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까지도 함께 마비시키게 됩니다. 취약성을 허락하는 것은 고통을 묻어버리는 대신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통합시키는 과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더 이상 아무렇지 않은 척, 강한 척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우리가 어디서 연약함을 느끼는지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 연약함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감 능력이 태어나는 자궁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픈 부분을 온전히 소유할 때 우리는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다른 이들에게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계를 세우는 용기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가족에게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마치 사랑이 없는 행위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레네 브라운은 경계가 사람들을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온전함과 안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라고 말합니다. 경계는 이것은 괜찮지만 저것은 괜찮지 않다고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오랜 시간 정서적 학대나 유독한 관계에 시달려온 사람들에게 경계를 세우는 것은 사랑을 거부하는 행위가 아니라 마침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누군가 역기능적인 가족 패턴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면 종종 그 사람이 문제아로 낙인 찍히곤 합니다. 이기적이다, 냉정하다, 용서할 줄 모른다는 비난을 받게 되죠. 하지만 경계는 타인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가치, 나의 한계, 그리고 나의 정서적 안전에 대한 필요를 전달하는 행위인 것이죠. 사랑이 희생을 요구한다는 생각은 그것이 상호적일 때 아름답지만
일방적일 때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단절을 선택한 많은 이들은 자신의 존재가 지워질 때까지 주고 또 주었습니다. 설명하려 애썼고 고치려 했으며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거부, 방어 혹은 현실 왜곡으로 돌아왔을 때 침묵은 더 이상 평화가 아닌 암묵적인 동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떠나는 것은 유일하게 남은 선택지가 됩니다. 이때의 경계 설정은 증오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 그리고 평화로운 삶의 가능성을 되찾는 회복의 행위입니다. 가족과의 단절이 가져오는 가장 힘든 측면 중 하나는 바로 지독한 외로움입니다. 단순히 혼자 있어서 느끼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을 때조차 스며드는 고독감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해줘야 할 사람들이 더 이상 내 삶에 없거나 혹은 한 번도 건강한 방식으로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뼈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아픔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 되면 이 고독감은 극대화됩니다. 모두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나에게는 돌아갈 자리가 없다는 사실은 깊은 소외감을 안겨줍니다. 고향에 안 가니? 라는 가벼운 질문조차 가슴에 비수처럼 꽂힐 수 있습니다. 이 외로움은 단순히 누군가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립감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택된 가족이라는 개념을 통해 새로운 소속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의무가 아닌 선택에 의해 서로를 지지하고 아껴주는 사람들, 즉 진정한 친구나 멘토 혹은 지지 그룹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것을 대체하는 차선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속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사랑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픔을 지워주지는 않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가족과의 단절 후 겪게 되는 슬픔은 애매한 상실의 형태를 띱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더 이상 내 삶에 존재하지 않을 때 느끼는 슬픔입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그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별은 결코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완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느껴집니다. 이 슬픔을 온전히 겪기 위해 우리는 종종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애도해야 합니다. 내가 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 마땅히 누렸어야 했지만 받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 간절히 바랐지만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형제간의 유대감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아주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분노와 슬픔, 죄책감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성장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했던 역할에 갇혀 있지 않을 때 비로소 나는 누구인지 재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수년간 유독한 가족 관계 속에서 사랑을 얻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축소하고 침묵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돌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절은 그 순환에 쉼표를 찍어줍니다. 그 멈춤의 공간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기회를 얻습니다. 이 관계들 없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처음에는 그저 텅 빈 느낌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자유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살얼음판을 걷지 않아도 되고 비난에 대비하며 대화를 연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자기 자신을 다시 세워나갑니다. 관계에서 무엇을 용납하고 용납하지 않을지에 대한 경계를 배우고 타인이 아닌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며
마침내 깊은 자기 존중감을 쌓아 올립니다. 한때 다른 이들이 해주길 바랐던 방식으로 스스로를 위해 나타나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스스로를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가족 내에서의 정서적 조종이나 가스라이팅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믿는 능력을 훼손시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별것도 아닌 걸로 드라마를 쓴다. 는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직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무엇이 나를 기분 좋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어떤 것이 나를 평화롭게 하는지 작은 선택들부터 알아차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의 가치가 생산성이나 완벽함, 혹은 타인의 인정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버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내면의 힘이 자라면서 우리는 연결의 의미 또한 재정의하게 됩니다. 이제 가족은 더 이상 혈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호 존중과 보살핌, 그리고 이해로 정의됩니다. 당신을 위축시키지 않는 사람들을 삶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소속되기 위해 나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단절이라는 여정은 결국 심오한 변화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 경험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은 고통 대신 평화를, 부정 대신 진실을, 그리고 반복 대신 성장을 선택한 당신의 힘을 드러내줍니다. 아픔의 메아리가 들려올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당신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마침내 아름다운 것이 피어납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소속될 수 있는 힘, 나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진정한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이 아무리 험난했을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평화와 진정한 소속감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당신 스스로가 당신에게 가장 단단한 땅이 되어주기를,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길 위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차마 쉽게 꺼내놓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마치 가슴 한가운데 보이지 않는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우리를 짓누르는 아픔.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고요한 고통, 바로 가족과의 단절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할 존재가 가장 큰 상처의 근원이 될 때 그 경험은 깊은 수치심과 고립감, 그리고 혼란을 동반합니다. 특히 효와 정의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뿌리 깊게 자리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과의 단절을 겪는다는 것이 개인의 실패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마치 나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오늘 이야기는 미국의 저명한 연구가이자 작가인 브레네 브라운의 통찰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녀는 수치심, 취약성, 그리고 온전한 삶에 대해 연구하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연구를 빌려 우리는 이 침묵의 고통을 따뜻한 공감과 정직함, 그리고 용기로 마주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아픔을 조명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떼어야만 했던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하나의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와 함께 가장 깊은 단절 속에서도 온전히 자신으로 살아갈 힘을 발견하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주제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족과의 단절이라는 고통은 대부분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요란하게 터져나오는 아픔이 아니라 가슴 속에 조용히 웅크린 채 묵직하고 꾸준하게 존재하는 고통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당사자의 내면은 시시각각 그 무게에 짓눌립니다.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이야말로 진정한 연결과 용기, 그리고 삶의 의미가 태어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취약성이란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뜻합니다. 가족과의 단절이라는 고통은 바로 이 취약성을 똑바로 마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수치심도, 어떤 방어적인 갑옷도 없이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낭만적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켜야 한다고 배우죠. 그렇기에 가족 안에서 사랑이 부재하거나 혹은 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경계를 그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면 그 슬픔은 사회가 보내는 무언의 압박감과 뒤섞여 몇 배로 커집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선 안 돼 라는 세상의 목소리는 단절을 겪는 이에게 이렇게 번역됩니다. 나에게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야.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약함이 아닌 진실 말하기로서의 취약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단절이라는 맥락에서 취약해진다는 것은 이렇게 인정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아프다. 나는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상실감에 나는 지금 슬퍼하고 있다. 이는 깔끔한 결말이나 희망적인 해피엔딩이 없는 이야기일지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브레네 브라운의 연구는 취약성이 아무에게나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거나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느껴야 마땅할까 하는 외부의 시선을 거두고 자신의 진실한 감정이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허락하는 것입니다. 단절의 경험 속에서 이는 슬픔, 분노, 좌절, 수치심, 그리고 어쩌면 안도감과 같은 복잡한 감정들과 온전히 마주 앉아 그 감정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나는 지금 슬프구나. 그리고 동시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구나.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명명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혁명적인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나는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감정을 느낄 권리가 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화해나 외부의 인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내면의 명확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여정을 특히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수치심입니다. 브레네 브라운은 수치심을 나는 사랑받고 소속될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강렬하고 고통스러운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수치심은 비밀과 침묵, 그리고 판단이라는 세 가지 조건 속에서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는 가족과의 단절을 겪는 많은 이들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요소들입니다. 가족과 연을 끄는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냥 잘 해결해 볼 수 없었어? 그래도 가족이잖아. 이런 질문들은 관계 속에서 겪어야 했던 복잡한 트라우마를 무시하고 결국 떠나거나 멀어진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반응들 앞에서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아름다운 가족 서사에 들어맞지 않더라도 나의 진실을 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향해 부드럽고 다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해야만 했던 일을 했다.
나는 어려운 선택을 내렸고 이 길 위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고통을 마주하는 것은 우리를 더 큰 상처에 노출시킬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아픔을 느끼도록 허락하고 상처받았음을 인정하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죠. 하지만 브레네 브라운의 연구는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취약성을 외면할 때 우리는 고통뿐만 아니라 기쁨, 연결, 의미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까지도 함께 마비시키게 됩니다. 취약성을 허락하는 것은 고통을 묻어버리는 대신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통합시키는 과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더 이상 아무렇지 않은 척, 강한 척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우리가 어디서 연약함을 느끼는지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 연약함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감 능력이 태어나는 자궁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픈 부분을 온전히 소유할 때 우리는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다른 이들에게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계를 세우는 용기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가족에게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마치 사랑이 없는 행위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레네 브라운은 경계가 사람들을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온전함과 안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라고 말합니다. 경계는 이것은 괜찮지만 저것은 괜찮지 않다고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오랜 시간 정서적 학대나 유독한 관계에 시달려온 사람들에게 경계를 세우는 것은 사랑을 거부하는 행위가 아니라 마침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누군가 역기능적인 가족 패턴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면 종종 그 사람이 문제아로 낙인 찍히곤 합니다. 이기적이다, 냉정하다, 용서할 줄 모른다는 비난을 받게 되죠. 하지만 경계는 타인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가치, 나의 한계, 그리고 나의 정서적 안전에 대한 필요를 전달하는 행위인 것이죠. 사랑이 희생을 요구한다는 생각은 그것이 상호적일 때 아름답지만 일방적일 때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단절을 선택한 많은 이들은 자신의 존재가 지워질 때까지 주고 또 주었습니다. 설명하려 애썼고 고치려 했으며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거부, 방어 혹은 현실 왜곡으로 돌아왔을 때 침묵은 더 이상 평화가 아닌 암묵적인 동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떠나는 것은 유일하게 남은 선택지가 됩니다. 이때의 경계 설정은 증오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 그리고 평화로운 삶의 가능성을 되찾는 회복의 행위입니다. 가족과의 단절이 가져오는 가장 힘든 측면 중 하나는 바로 지독한 외로움입니다. 단순히 혼자 있어서 느끼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을 때조차 스며드는 고독감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해줘야 할 사람들이 더 이상 내 삶에 없거나 혹은 한 번도 건강한 방식으로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뼈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아픔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 되면 이 고독감은 극대화됩니다. 모두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나에게는 돌아갈 자리가 없다는 사실은 깊은 소외감을 안겨줍니다. 고향에 안 가니? 라는 가벼운 질문조차 가슴에 비수처럼 꽂힐 수 있습니다. 이 외로움은 단순히 누군가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립감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택된 가족이라는 개념을 통해 새로운 소속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의무가 아닌 선택에 의해 서로를 지지하고 아껴주는 사람들, 즉 진정한 친구나 멘토 혹은 지지 그룹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것을 대체하는 차선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속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사랑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픔을 지워주지는 않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가족과의 단절 후 겪게 되는 슬픔은 애매한 상실의 형태를 띱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더 이상 내 삶에 존재하지 않을 때 느끼는 슬픔입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그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별은 결코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완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느껴집니다. 이 슬픔을 온전히 겪기 위해 우리는 종종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애도해야 합니다. 내가 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 마땅히 누렸어야 했지만 받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 간절히 바랐지만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형제간의 유대감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아주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분노와 슬픔, 죄책감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성장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했던 역할에 갇혀 있지 않을 때 비로소 나는 누구인지 재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수년간 유독한 가족 관계 속에서 사랑을 얻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축소하고 침묵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돌보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절은 그 순환에 쉼표를 찍어줍니다. 그 멈춤의 공간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기회를 얻습니다. 이 관계들 없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처음에는 그저 텅 빈 느낌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자유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살얼음판을 걷지 않아도 되고 비난에 대비하며 대화를 연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자기 자신을 다시 세워나갑니다. 관계에서 무엇을 용납하고 용납하지 않을지에 대한 경계를 배우고 타인이 아닌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며 마침내 깊은 자기 존중감을 쌓아 올립니다. 한때 다른 이들이 해주길 바랐던 방식으로 스스로를 위해 나타나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스스로를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가족 내에서의 정서적 조종이나 가스라이팅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믿는 능력을 훼손시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별것도 아닌 걸로 드라마를 쓴다. 는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직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무엇이 나를 기분 좋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어떤 것이 나를 평화롭게 하는지 작은 선택들부터 알아차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의 가치가 생산성이나 완벽함, 혹은 타인의 인정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버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내면의 힘이 자라면서 우리는 연결의 의미 또한 재정의하게 됩니다. 이제 가족은 더 이상 혈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호 존중과 보살핌, 그리고 이해로 정의됩니다. 당신을 위축시키지 않는 사람들을 삶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소속되기 위해 나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단절이라는 여정은 결국 심오한 변화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 경험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은 고통 대신 평화를, 부정 대신 진실을, 그리고 반복 대신 성장을 선택한 당신의 힘을 드러내줍니다. 아픔의 메아리가 들려올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당신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마침내 아름다운 것이 피어납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소속될 수 있는 힘, 나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진정한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이 아무리 험난했을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평화와 진정한 소속감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당신 스스로가 당신에게 가장 단단한 땅이 되어주기를,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길 위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차마 쉽게 꺼내놓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마치 가슴 한가운데 보이지 않는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우리를 짓누르는 아픔.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고요한 고통, 바로 가족과의 단절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할 존재가 가장 큰 상처의 근원이 될 때 그 경험은 깊은 수치심과 고립감, 그리고 혼란을 동반합니다. 특히 효와 정의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뿌리 깊게 자리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과의 단절을 겪는다는 것이 개인의 실패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마치 나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오늘 이야기는 미국의 저명한 연구가이자 작가인 브레네 브라운의 통찰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녀는 수치심, 취약성, 그리고 온전한 삶에 대해 연구하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연구를 빌려 우리는 이 침묵의 고통을 따뜻한 공감과 정직함, 그리고 용기로 마주하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아픔을 조명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떼어야만 했던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하나의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와 함께 가장 깊은 단절 속에서도 온전히 자신으로 살아갈 힘을 발견하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주제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족과의 단절이라는 고통은 대부분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요란하게 터져나오는 아픔이 아니라 가슴 속에 조용히 웅크린 채 묵직하고 꾸준하게 존재하는 고통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당사자의 내면은 시시각각 그 무게에 짓눌립니다.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이야말로 진정한 연결과 용기, 그리고 삶의 의미가 태어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취약성이란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뜻합니다. 가족과의 단절이라는 고통은 바로 이 취약성을 똑바로 마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수치심도, 어떤 방어적인 갑옷도 없이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낭만적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켜야 한다고 배우죠. 그렇기에 가족 안에서 사랑이 부재하거나 혹은 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경계를 그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면 그 슬픔은 사회가 보내는 무언의 압박감과 뒤섞여 몇 배로 커집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선 안 돼 라는 세상의 목소리는 단절을 겪는 이에게 이렇게 번역됩니다. 나에게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야.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약함이 아닌 진실 말하기로서의 취약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단절이라는 맥락에서 취약해진다는 것은 이렇게 인정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아프다. 나는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상실감에 나는 지금 슬퍼하고 있다. 이는 깔끔한 결말이나 희망적인 해피엔딩이 없는 이야기일지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브레네 브라운의 연구는 취약성이 아무에게나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거나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느껴야 마땅할까 하는 외부의 시선을 거두고 자신의 진실한 감정이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허락하는 것입니다. 단절의 경험 속에서 이는 슬픔, 분노, 좌절, 수치심, 그리고 어쩌면 안도감과 같은 복잡한 감정들과 온전히 마주 앉아 그 감정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나는 지금 슬프구나. 그리고 동시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구나.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명명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혁명적인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나는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감정을 느낄 권리가 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화해나 외부의 인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내면의 명확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여정을 특히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수치심입니다. 브레네 브라운은 수치심을 나는 사랑받고 소속될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강렬하고 고통스러운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수치심은 비밀과 침묵, 그리고 판단이라는 세 가지 조건 속에서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는 가족과의 단절을 겪는 많은 이들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요소들입니다. 가족과 연을 끄는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냥 잘 해결해 볼 수 없었어? 그래도 가족이잖아. 이런 질문들은 관계 속에서 겪어야 했던 복잡한 트라우마를 무시하고 결국 떠나거나 멀어진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반응들 앞에서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아름다운 가족 서사에 들어맞지 않더라도 나의 진실을 말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향해 부드럽고 다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해야만 했던 일을 했다. 나는 어려운 선택을 내렸고 이 길 위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고통을 마주하는 것은 우리를 더 큰 상처에 노출시킬 것이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아픔을 느끼도록 허락하고 상처받았음을 인정하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죠. 하지만 브레네 브라운의 연구는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취약성을 외면할 때 우리는 고통뿐만 아니라 기쁨, 연결, 의미와 같은 긍정적인 감정까지도 함께 마비시키게 됩니다. 취약성을 허락하는 것은 고통을 묻어버리는 대신 그것을 내 삶의 일부로 통합시키는 과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더 이상 아무렇지 않은 척, 강한 척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우리가 어디서 연약함을 느끼는지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 연약함은 결코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감 능력이 태어나는 자궁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이야기,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아픈 부분을 온전히 소유할 때 우리는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다른 이들에게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계를 세우는 용기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가족에게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마치 사랑이 없는 행위처럼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레네 브라운은 경계가 사람들을 밀어내는 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온전함과 안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라고 말합니다. 경계는 이것은 괜찮지만 저것은 괜찮지 않다고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오랜 시간 정서적 학대나 유독한 관계에 시달려온 사람들에게 경계를 세우는 것은 사랑을 거부하는 행위가 아니라 마침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행위입니다. 누군가 역기능적인 가족 패턴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실을 말하기 시작하면 종종 그 사람이 문제아로 낙인 찍히곤 합니다. 이기적이다, 냉정하다,
용서할 줄 모른다는 비난을 받게 되죠. 하지만 경계는 타인을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가치, 나의 한계, 그리고 나의 정서적 안전에 대한 필요를 전달하는 행위인 것이죠. 사랑이 희생을 요구한다는 생각은 그것이 상호적일 때 아름답지만 일방적일 때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단절을 선택한 많은 이들은 자신의 존재가 지워질 때까지 주고 또 주었습니다. 설명하려 애썼고 고치려 했으며 화해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거부, 방어 혹은 현실 왜곡으로 돌아왔을 때 침묵은 더 이상 평화가 아닌 암묵적인 동의가 되어버립니다. 그때 떠나는 것은 유일하게 남은 선택지가 됩니다. 이때의 경계 설정은 증오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 그리고 평화로운 삶의 가능성을 되찾는 회복의 행위입니다. 가족과의 단절이 가져오는 가장 힘든 측면 중 하나는 바로 지독한 외로움입니다. 단순히 혼자 있어서 느끼는 외로움이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을 때조차 스며드는 고독감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해줘야 할 사람들이 더 이상 내 삶에 없거나 혹은 한 번도 건강한 방식으로 존재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뼈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아픔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 되면 이 고독감은 극대화됩니다. 모두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나에게는 돌아갈 자리가 없다는 사실은 깊은 소외감을 안겨줍니다. 고향에 안 가니? 라는 가벼운 질문조차 가슴에 비수처럼 꽂힐 수 있습니다. 이 외로움은 단순히 누군가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이해받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립감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선택된 가족이라는 개념을 통해 새로운 소속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의무가 아닌 선택에 의해 서로를 지지하고 아껴주는 사람들, 즉 진정한 친구나 멘토 혹은 지지 그룹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잃어버린 것을 대체하는 차선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속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것입니다. 의도적인 사랑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픔을 지워주지는 않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사랑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가족과의 단절 후 겪게 되는 슬픔은 애매한 상실의 형태를 띱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있지만 정서적으로는 더 이상 내 삶에 존재하지 않을 때 느끼는 슬픔입니다. 세상 어딘가에서 그들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별은 결코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완전히 아물지 않는 상처처럼 느껴집니다. 이 슬픔을 온전히 겪기 위해 우리는 종종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애도해야 합니다. 내가 받지 못했던 어린 시절, 마땅히 누렸어야 했지만 받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 간절히 바랐지만 결코 가져보지 못했던 형제간의 유대감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서 아주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되찾는 여정입니다. 분노와 슬픔, 죄책감이 어느 정도 지나가고 나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성장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했던 역할에 갇혀 있지 않을 때 비로소 나는 누구인지 재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수년간 유독한 가족 관계 속에서 사랑을 얻기 위해 애썼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축소하고 침묵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돌보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단절은 그 순환에 쉼표를 찍어줍니다. 그 멈춤의 공간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기회를 얻습니다. 이 관계들 없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처음에는 그저 텅 빈 느낌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자유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살얼음판을 걷지 않아도 되고 비난에 대비하며 대화를 연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자기 자신을 다시 세워나갑니다. 관계에서 무엇을 용납하고 용납하지 않을지에 대한 경계를 배우고 타인이 아닌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며 마침내 깊은 자기 존중감을 쌓아 올립니다. 한때 다른 이들이 해주길 바랐던 방식으로 스스로를 위해 나타나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스스로를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가족 내에서의 정서적 조종이나 가스라이팅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믿는 능력을 훼손시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별것도 아닌 걸로 드라마를 쓴다. 는 말을 반복해서 듣다 보면 자신의 판단력을 의심하게 됩니다. 직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무엇이 나를 기분 좋게 하는지, 무엇이 나를 지치게 하는지, 어떤 것이 나를 평화롭게 하는지 작은 선택들부터 알아차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의 가치가 생산성이나 완벽함, 혹은 타인의 인정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버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내면의 힘이 자라면서 우리는 연결의 의미 또한 재정의하게 됩니다. 이제 가족은 더 이상 혈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상호 존중과 보살핌, 그리고 이해로 정의됩니다. 당신을 위축시키지 않는 사람들을 삶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소속되기 위해 나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환상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단절이라는 여정은 결국 심오한 변화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 경험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은 고통 대신 평화를, 부정 대신 진실을, 그리고 반복 대신 성장을 선택한 당신의 힘을 드러내줍니다. 아픔의 메아리가 들려올 수는 있지만 더 이상 당신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마침내 아름다운 것이 피어납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소속될 수 있는 힘, 나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진정한 당신의 모습 그대로를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이 아무리 험난했을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평화와 진정한 소속감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디 당신 스스로가 당신에게 가장 단단한 땅이 되어주기를, 오늘 이 이야기가 그 길 위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차마 쉽게 꺼내놓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마치 가슴 한가운데 보이지 않는 돌덩이가 얹힌 것처럼 조용하지만 묵직하게 우리를 짓누르는 아픔. 오늘 우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깊고 고요한 고통, 바로 가족과의 단절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할 존재가 가장 큰 상처의 근원이 될 때 그 경험은 깊은 수치심과 고립감, 그리고 혼란을 동반합니다. 특히 효와 정의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뿌리 깊게 자리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과의 단절을 겪는다는 것이 개인의 실패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마치 나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죠. 오늘 이야기는 미국의 저명한 연구가이자 작가인 브레네 브라운의 통찰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녀는 수치심, 취약성, 그리고 온전한 삶에 대해 연구하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연구를 빌려 우리는 이 침묵의 고통을 따뜻한 공감과 정직함, 그리고 용기로 마주하고자 합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아픔을 조명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떼어야만 했던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하나의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와 함께 가장 깊은 단절 속에서도 온전히 자신으로 살아갈 힘을 발견하는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오늘 주제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홀로 아파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불 하나를 건네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가족과의 단절이라는 고통은 대부분 소리 없이 찾아옵니다. 요란하게 터져나오는 아픔이 아니라 가슴 속에 조용히 웅크린 채 묵직하고 꾸준하게 존재하는 고통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당사자의 내면은 시시각각 그 무게에 짓눌립니다. 브레네 브라운은 취약성이야말로 진정한 연결과 용기, 그리고 삶의 의미가 태어나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취약성이란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뜻합니다. 가족과의 단절이라는 고통은 바로 이 취약성을 똑바로 마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떤 수치심도, 어떤 방어적인 갑옷도 없이 말이죠. 하지만 그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낭만적으로 여기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족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켜야 한다고 배우죠. 그렇기에 가족 안에서 사랑이 부재하거나 혹은 나 자신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경계를 그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면 그 슬픔은 사회가 보내는 무언의 압박감과 뒤섞여 몇 배로 커집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선 안 돼 라는 세상의 목소리는 단절을 겪는 이에게 이렇게 번역됩니다. 나에게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야.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약함이 아닌 진실 말하기로서의 취약성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족과의 단절이라는 맥락에서 취약해진다는 것은 이렇게 인정할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아프다. 나는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은 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상실감에 나는 지금 슬퍼하고 있다. 이는 깔끔한 결말이나 희망적인 해피엔딩이 없는 이야기일지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브레네 브라운의 연구는 취약성이 아무에게나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거나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과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느껴야 마땅할까 하는 외부의 시선을 거두고 자신의 진실한 감정이 떠오르는 것을 그대로 허락하는 것입니다. 단절의 경험 속에서 이는 슬픔, 분노, 좌절, 수치심, 그리고 어쩌면 안도감과 같은 복잡한 감정들과 온전히 마주 앉아 그 감정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나는 지금 슬프구나. 그리고 동시에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있구나.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명명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혁명적인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고 나는 이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감정을 느낄 권리가 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화해나 외부의 인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내면의 명확함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여정을 특히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수치심입니다. 브레네 브라운은 수치심을 나는 사랑받고 소속될 자격이 없는 존재라는 강렬하고 고통스러운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수치심은 비밀과 침묵, 그리고 판단이라는 세 가지 조건 속에서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공교롭게도 이 세 가지는 가족과의 단절을 겪는 많은 이들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는 요소들입니다. 가족과 연을 끄는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자신만의 비밀로 간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냥 잘 해결해 볼 수 없었어? 그래도 가족이잖아. 이런 질문들은 관계 속에서 겪어야 했던 복잡한 트라우마를 무시하고
결국 떠나거나 멀어진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반응들 앞에서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아름다운 가족 서사에 들어맞지 않더라도